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비싼 돈 들여 에어컨 사놓고도 전기요금 무서워 맘 편히 못 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괜히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름에 자칫 잘못하면 누진세까지 더해 전기요금 폭탄 맞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해보시면 하루 종일 틀어도 요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올여름 에어컨 맘 편히 틀고 시원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에어컨 요금 확 낮출 수 있는지 총 정리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름철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신박한 아이템도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과 구독 안 하신 분들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는 여름과 겨울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변해버렸죠. 길어진 여름에 이제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똑똑하게 에어컨 쓰는 방법으로 요금 적게 내면서 시원한 여름 나기 위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실외기 돌보기입니다. 에어컨은 집 안에 있는 에어컨 기계와 집 밖에 있는 실외기로 작동하는데요. 전력 소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실외기입니다. 만약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환기창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열기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공기 배출구 주변에 먼지나 낙엽 등 이물질이 쌓이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력 소모가 훨씬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심하다 싶으면 꼭 청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 밖에 세워져 있는 실외기는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겠죠. 그래서 빛을 차단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런 은박 돗자리 형식의 차양막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 비바람에 금방 해져서 이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직접 설치한 모습인데요. 불이 붙지 않는 난연 소재로 되어 있고 도톰할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이 올라가도 멀쩡하고 심지어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내구성으로 오래 쓸 수 있어 추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 전에는 실외기 근처 온도가 50도가 넘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30도 아래로 훅 떨어져 돈값하는 제품이에요. 영상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클릭해 보시면 이 제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한여름같이 너무 더우면 그늘이 있어도 실외기가 금방 뜨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물 한 바가지 떠서 조금씩 부어주시면 도움됩니다. 대신 수돗물은 염소 성분 때문에 실외기 표면이 부식될 수 있다고 하니 하루 전에 떠놓고 염소 성분이 가신 뒤에 물을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부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 청소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막히면 공기 흡입이 안 되어 나오는 바람량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냉방 성능이 떨어집니다. LG전자에서 말하길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필터만 잘 청소해줘도 냉기 순환이 빨라져 5% 내외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27%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필터 청소 후 꼭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에어컨 종류 확인하고 제대로 틀기입니다. 보통 가전제품들은 내가 쓴 만큼 돈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에어컨은 좀 다릅니다. 에어컨은 계속 켜놓는 게 오히려 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요. 단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일 때만 해당되는데요. 에어컨은 실외기 작동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정속형이고요. 정속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껐다가 더워졌을 때 다시 켜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틀 때는 파워 모드로 세게 틀고 시원해졌다 싶으면 꼭 끄세요. 반대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160% 정도로 에너지를 빡세게 끌어쓰고 원하는 온도가 되면 10% 정도로 낮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다다르면 실외기가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유지된 온도로 계속 틀어놓으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인버터와 정속형 구분은 에어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인버터형은 인버터라고 떡하니 써져 있어요.
냉방 능력이 전격, 중간, 최소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정속형은 이런 구분 없이 한 가지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는 건 알겠는데 몇 시간 외출할 때는 꺼야 할지 켜놔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번째는 1시간 30분 정도의 외출 시에는 켜두고 갔다 오세요.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자들은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작동시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를 비교하여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30분 외출 후 다시 작동한 경우 연속으로 틀었을 때와 비교하면 전력 소비량이 5%가 증가했고요. 60분 외출 시에는 2%가 증가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이 넘어가면 연속적으로 틀었을 때보다 끄고 다시 켜는 것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방의 크기나 집 안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끄는 게 좋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 그대로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요즘 외출 한번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드시죠? 체온 조절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더위라도 드실까 걱정인데요.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써도 더운 바람만 나와 짜증나셨다면 이 제품 어떠세요? 여기 동그란 냉각판이 있어 버튼 한 번이면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서 미지근했던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외출 시 벌건 얼굴에 갖다 대면 냉찜질한 것 마냥 시원해져서 정말 좋은데요. 작지만 바람도 강력해서 100단계 풍속 조절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와요. 제가 상품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니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이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가소비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좋아지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고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셔요. 5번째, 에어컨을 켜기 전에 실내 환기를 꼭 해주세요. 여름철 자동차 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땡볕에 세워진 자동차를 탔을 때 차 안이 찜질방처럼 뜨겁잖아요. 이때 바로 에어컨만 틀어주는 것보다 창문을 열어 차 안에 더운 공기를 내보내주면서 에어컨을 켜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갈까봐 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건강을 위해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에어컨을 끄지 않고 틀어놓은 상태에서 환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인버터형 에어컨의 특징 때문에 환기 시 전원을 끄게 되면 높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내리기 위해 전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환기하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더 도움이 돼요. 6번째, 에어컨 틀 때 바람 방향은 위로 하고 선풍기도 함께 트세요. 과학적 원리로 더운 공기는 위로 뜨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대류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위로 쏘면 천장에 다 넓게 퍼진 뒤 아래로 내려오며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아래로 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위쪽에 더운 공기와 잘 섞이지 않아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방향은 꼭 천장 쪽으로 올려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바람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닿는 느낌이 들어 썰렁하다 느끼신다면 이런 무풍 바람막이 어떠세요? 찬바람을 부드럽게 막아주고 시원한 냉기가 멀리 퍼지게 해줘서 정말 유용한데요. 고정하는 부분도 메탈로 되어 있어 튼튼하고요. 설치도 1초 만에 쓱 걸기만 하면 끝! 180도 회전 관절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폭 조절도 가능해요. 안 쓸 때는 에어컨 위로 고정해 놓으면 먼지도 막아주고 에어컨 커버를 씌울 때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 때 선풍기도 함께 틀어주시면 훨씬 절약이 가능한데요. 기계를 하나 더 쓰면 전기도 더 먹을 텐데 어떻게 절약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설정 온도로 맞춰집니다. 선풍기 방향은 천장이나 위를 향해 꼭 틀어주시고요. 7번째, 제습 모드는 전기요금 절감이 되는 게 아니니 상황에 맞게 트세요.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제습 모드건 냉방 모드건 에어컨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실외기의 작동 때문인데 둘 다 돌아간다면 요금은 똑같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습 모드일 때는 찬바람만 안 나오는 것일 뿐 실외기는 돌아가고 있으니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빠르게 온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냉방 모드를, 높은 습도를 낮춰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습 모드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습 모드에 대한 삼성 개발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장마철 같이 습한 환경에서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의 습도 제거 효율이 약 2.7배 향상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아낀다고 무조건 제습 모드 위주로 사용하지 마시고 냉방이건 제습이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세요. 8번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할 때는 꼭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 생선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하면 유증기, 즉 공기 중에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작은 기름들이 떠다닌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작동하면 일부 유증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열 교환기나 필터에 달라붙는 경우 필터를 막아서 에어컨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심하면 고장이나 불쾌한 냄새까지 날 수 있으니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길 권해드려요. 9번째, 사용 후에는 자동 건조 기능이나 송풍 기능으로 내부를 꼭 건조해 주세요.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건 에어컨 내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생긴 곰팡이 때문입니다. 요즘 에어컨들은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을 끄더라도 바로 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물기를 말려줍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송풍 기능으로 20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마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요. 송풍 기능은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고 선풍기처럼 바람만 나오는 기능이니 에어컨 성능을 위해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철 에어컨 냄새뿐 아니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정말 괴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제품 쓰고 나서 악취뿐 아니라 하수구통에 모기가 올라오는 것도 확 줄어들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물이 흐를 때는 이 부분이 열리고 평소에는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아 여름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욕실, 세탁실, 싱크대, 다용도실 등 물 빠지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나오는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10번째는 커튼 활용과 적정한 온도로 사용하기입니다. 에어컨은 물 빼는 호수 설치를 위해 창가 근처에 설치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래서 한낮에는 햇빛 때문에 기계도 뜨거워지고 실내 온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그럼 직사 광선을 막아주어 냉방 효능도 좋아지고 열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 적정 온도는 26에서 28도인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씩 높일 때마다 전기 요금을 약 10%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더운데 일부러 28도로 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겨울철 난방비 생각하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오기 일쑤인데 전기요금 조금 더 나오더라도 여름철 시원하게 틀고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그리고 에어컨은 처음 가동할 때 가장 전력 소모가 크므로 초반에 바람을 강하게 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춘 다음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면 오히려 실내 온도를 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전기 요금이 늘어나므로 초반에는 강하게 가동하다 어느 정도 실내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온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아직도 정석형을 쓰고 있어 처음에 파워 모드로 세게 틀었다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끄고 이렇게 하루 종일 켰다 껐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도로 설정해 놓고 지내고 계시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11번째, 안 쓸 땐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이용하세요. 에어컨 전원을 켜지 않아도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전력은 계속 소비되고 있어요. 이걸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에어컨 플러그가 천장에 있거나 벽 뒤에 있어서 쉽게 손이 닿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 차단기를 내리시거나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 보세요. 대기 전력이 있는 가전제품은 에어컨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전기밥솥, 컴퓨터, 드라이기, TV,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셋톱박스, 비데 등 이렇게 많은 가전들이 대기 전력이 있어요. 하지만 자주 쓰는 가전제품들은 그때그때 뽑아두기가 참 불편해. 이런 경우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나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보세요. 낭비되는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에어컨은 일반 가전제품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의 콘센트가 멀어서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써야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꼭 지키셔야 안전한데요. 에어컨은 무조건 벽 콘센트에 직접 꽂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제품 설명서가 멀티탭이나 연장선 사용은 위험하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부득이하게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써야 한다면 일반 멀티탭이나 얇은 연장선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얼마 전 이 때문에 화재로 귀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단기가 포함된 에어컨 전용 고용량 멀티탭을 찾아서 사용하시고요. 절대 이 멀티탭에 다른 전자제품을 함께 꽂지 마세요. 에어컨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면 멀티탭에 이 소화 패치도 함께 붙여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멀티탭 안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만약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자동 소화 패치 마이크로 캡슐이 터지면서 캡슐 내부에 친환경 소화 약재가 분출되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순간이니 우리 집 가전제품 콘센트 꽂는 부분에 전부 붙여놓으면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아낀 만큼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현금성 인센티브 제도인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있습니다. 한전이 운영하며 가정 전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면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력 사용을 3% 이상 줄였을 때 절감한 전력량에 따라 다음 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했다고 혜택이 자동 연장되지 않고요. 매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을 통해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저희 집처럼 아직 정석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새롭고 효율 좋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부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꼭 신청하세요. 쉽게 말해 에너지 효율 1, 2등급의 특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개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별로도 여러 품목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4인 가구라면 1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총 11개 품목입니다. 모든 제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등 최고 등급 제품이 대상입니다. 제품에 붙어있는 이런 효율 등급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설치비, 배송비, 부속품 등은 제외되고 제품 본연의 가격만 지원되고요. 으뜸 효율 가전 환급을 받으려면 언제 제품을 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설치일이나 수령일이 아니라 반드시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구매 인정 기간은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신청할 수 있고요. 환급 접수 시작은 8월 13일 수요일부터고 8월 20일부터 환급 개시를 시작합니다. 혜택은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주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다면 30만 원 돌려받고 2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샀다면 20만 원 돌려받는 시기예요.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등급 라벨의 적용 시행 기준일도 기준 이후여야 하고요. 오른쪽 원형 라벨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매 영수증, 거래 내역서 또는 구매 내역서, 제품의 등급 라벨 사진, 명판 또는 제조번호 사진. 신청은 8월 오픈 예정인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동일인이 여러 품목을 구매해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품목을 여러 명이 나눠 결제한 경우도 영수증 2장 첨부하고 구매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냉난방비 지원 예산인 에너지 바우처가 남아도는데 이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을 몰라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만으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간 예산 미사용률은 170억 원 정도로 30%에 달하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을 못하고 계신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 중증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만 해당되세요. 신청 방법은 작년도 수급자 중 조건 유지 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아니시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은 두 가지로 요금 차감 방식은 내가 쓴 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식이고요. 국민행복 카드 방식은 동절기 실물 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영화관에서 티켓 할인받고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재명 정부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합니다. 이미 7월 25일부터 배포를 시작하였고요.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영화 관람 예매 때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천천히 한 번 더 보시면서 유용한 정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제품 중 어느 제품이 가장 필요한 제품이셨어요? 댓글로 마음에 드는 상품이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겠어요?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